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들 준수가 결혼한 지 이제 6년 정도 됐죠. 그동안 사돈 부부와는 결혼식 때 딱 한 번 만났고 그 이후로는 명절에 전화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솔직히 사돈 부부가 어떤 분들인지 잘 몰랐어요. 결혼식 날도 워낙 바빴고 인사만 간단히 나눴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설에 안사돈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사돈, 우리 이번에 함께 여행 한번 가시는 게 어때요? 젊은 애들만 보내지 말고 우리도 추억 만들어요. 저는 처음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사실 여행 경비도 부담이었고 잘 모르는 사이에 길게 여행을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소라며 찬성했고 며느리도 어머니, 좋은 기회예요라고 해서 결국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안사돈한테서 연락이 자주 왔어요. 저희가 여행 경험 많으니까 다 맡기세요. 일정 짜는 거 제가 다 알아볼게요. 사실 패키지 여행이라 일정은 정해진 거였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절하게 챙겨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죠.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됐습니다.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사돈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사돈이 화사한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사돈, 오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인사를 나누고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앞에서 일이 터졌어요. 안사돈이 갑자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좌석 업그레이드 가능한가요? 이코노미는 좀 좁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 좌석이 다 정해진 건데 갑자기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직원이 비즈니스 좌석 추가 요금을 안내했는데 1인당 80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저희는 그냥 예약된 좌석으로 갈게요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그 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여행 경비도 빠듯하게 준비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사돈도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뭔가 우리 부부만 구두쇠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사돈 부부는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꿨고 저희는 원래 예약된 이코노미 좌석으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함께 여행 가는 건데 벌써 좌석부터 따로 앉게 됐네요.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좀 이상하지 않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5시간 정도였습니다. 좁은 좌석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으니 피곤했어요. 준수도 옆 좌석에서 불편한 표정이었죠. 반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사돈 부부는 편하게 쉬고 있겠죠. 그 생각을 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사돈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좀 힘드셨죠? 저희는 편하게 잘 왔어요. 역시 비즈니스가 낫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안사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기대되네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스탠다드 룸을, 사돈 부부는 디럭스 룸을 배정받았어요. 패키지 상품이 원래 그렇게 나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사돈 부부가 추가 요금을 내고 업그레이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으로 짐을 풀러가는데 안사돈이 저희 방 앞을 지나가다 말했어요. 저희 방이 더 좋네요. 오션뷰라서 바다가 보여요. 사돈 방은 어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괜찮아요. 사실 저희 방은 시티뷰였고 창문 밖으로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바다는 전혀 안 보였죠. 방문을 닫고 남편과 둘이 앉아 있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행이 이렇게 피곤한 거였나?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아직 첫날이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 부부도 처음이라 들떠서 그런 거겠죠. 곧 익숙해지면 편해질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고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안사돈이 호텔 복도를 활보하듯 걸어 나왔습니다. 사돈, 저희 방 정말 좋아요. 다음에는 사돈도 업그레이드해서 오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첫날 저녁은 패키지에 포함된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현지 음식이 나왔는데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식사 내내 안사돈의 말만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데서 먹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아는 맛집으로 데려가 드릴게요. 저는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피곤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이 즐거워야 하는데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남편도 말없이 누워 있었고 준수도 자기 방에서 쉬고 있었죠. 내일은 좀 나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패키지 일정대로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사원도 구경하고 시장도 둘러봤죠. 그런데 점심 식사 후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안사돈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돈, 저희가 좋은 식당 아니까 같이 가시죠. 여기 유명한 데예요. 저는 패키지 식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거절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저희 부부와 준수 그리고 사돈 부부 이렇게 6명이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차 안에서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맛집을 찾아뒀어요. 현지 음식 진짜 잘하는 곳이거든요. 택시가 멈춘 곳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죠.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았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 하나에 2만 원, 3만 원씩 했어요. 세트 메뉴는 1인당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메뉴판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준수는 장모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우리 다른 데로 갈까요? 그런데 안사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인 여행 와서 돈 아끼시면 뭐 하세요? 이럴 때 좀 먹어야죠. 바깥사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사돈. 여행은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주문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주문을 했습니다. 안사돈이 메뉴를 척척 골라서 주문했어요. 제가 고를 틈도 없었죠. 이거 맛있어요. 이것도 시켜야 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맛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음식 맛보다 계산서가 걱정됐습니다. 식사 중에 안사돈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이거 맛있죠? 여기는 현지인들도 특별한 날에만 온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총 금액이 48만 원 정도 나왔어요. 6명이 먹었으니 1인당 8만 원씩인 셈이죠. 저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는데 안사돈이 먼저 카드를 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서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일단 냈으니까 나중에 계좌로 반 보내주세요. 저는 그제야 더치페이를 하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리 말해줬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날 오후에는 쇼핑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지 특산품 가게에 들렀는데 안사돈이 이것저것 구경하더니 준수에게 말했어요. 준수야, 이것 좀 사줘. 내 선물로. 준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비싼데요. 안사돈이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도 못 사줘?
사위가 장모한테 이 정도도 못 사주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준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 물건을 샀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저는 준수가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인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안사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괜히 분위기만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준수가 피곤한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안사돈이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체력도 없네. 우리는 멀쩡한데. 비아냥대는 투였어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준수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피곤한가 봐요. 안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쁘긴 다들 바쁘죠. 우리도 은퇴 전에 얼마나 바빴는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할수록 기분만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패키지 식사였는데 뷔페 형식이었어요. 음식을 담으러 가는데 안사돈이 식당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빨리 가져와. 왜 이렇게 느려? 반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안사돈은 계속 불평했어요. 너네 서비스 왜 이래? 호텔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신 것 아니세요?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안사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은 너무 눈치 보세요. 돈 내고 왔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 받아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저는 직원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사돈은 달랐어요. 식사 내내 불편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사돈댁이랑 남은 일정 어떻게 견디겠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겨우 이틀째인데 벌써 지쳤습니다. 준수가 우리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장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수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는 준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며칠을 더 함께 있어야 하는데 벌써 이 정도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요? 하지만 그건 헛된 기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패키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다리도 아프고 피곤했거든요. 남편도 일찍 씻고 쉬자고 했죠. 그런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더니 바깥사돈이 복도 한가운데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컸어요. 하하, 그래서 말이야. 내가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따냈잖아. 술을 드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방 안에서도 다 들렸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한 번 참 시끄럽구만. 저도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른 사람 방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사돈과 안사돈 둘 다 복도에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진짜로. 바깥사돈 목소리였습니다. 자랑하는 투였죠. 저는 참다 못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할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히 나갔다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려고. 그냥 참읍시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도 소리가 계속됐어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투숙객들도 불편할 텐데요. 실제로 옆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항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가보니 외국인 투숙객이 바깥 사돈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바깥 사돈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돈 내고 왔는데 왜요? 여기 공공장소 아니에요? 외국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바깥 사돈이 대들었습니다. 시끄러우면 귀마개 하고 자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안사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외국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에 서 있다가 바깥사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깥사돈이 말했어요. 사돈, 어쩌다 나오셨어요? 저희 목소리 시끄러웠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산책하려고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기분 나빠할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만. 다행히 그 후로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까지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사돈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안사돈이 식당 직원한테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빵 좀 따뜻한 걸로 다시 가져와요. 이건 식었잖아요. 직원이 죄송하다며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안사돈은 계속 불평했어요. 여기 호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갔던 데가 훨씬 나았는데. 저는 민망했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다 쳐다봤거든요. 바깥사돈도 가세했습니다. 너네 서비스 왜 이래? 손님한테 이렇게 대접해? 직원이 당황한 표이었어요.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죠. 저는 보다 못해 직원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그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투어를 가는 날이었어요. 가이드가 이것저것 설명해 줬는데 안사돈이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우리도 알아요. 작년에 들었거든요. 가이드가 난처해했죠. 투어 중간에 화장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안사돈이 화장실 관리 아주머니한테 반말로 말했어요. 야, 휴지 없어. 빨리 갖다 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도 저렇게 말하다니요. 저는 참다 못해 안사돈한테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신 것 아니세요? 그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안사돈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돈은 왜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우리는 돈 내고 온 손님이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대하는 예의는 있어야죠. 제가 말했더니 안사돈이 비웃었어요. 사돈은 참 착하시네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착한 게 잘못인가요? 사람을 존중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싶었는데 안사돈이 전화를 했어요. 사돈, 우리 로비바에서 한잔해요. 오세요. 저는 피곤하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비바에 내려갔더니 사돈 부부가 이미 술을 시켜놓고 있었어요.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 앉으세요. 제가 오늘 쏠게요. 저는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깥사돈이 술을 마시면서 또 자기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죠. 1시간 넘게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만 했어요. 피곤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랑 있으면 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하구만. 저도 정말 그랬습니다. 여행이 즐거워야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며칠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준수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요. 저는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만 바랐습니다. 여행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패키지 일정 중 자유시간이 오후 내내 있었어요. 저희는 호텔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면서 쉬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남편도 다리가 아프다고 했고 저도 피곤해서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안사돈이 다가왔어요. 손에 팸플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돈, 오늘 오후에 좋은 투어가 있어요. 저희가 예약했는데 같이 가시죠. 저는 팸플릿을 받아서 봤습니다. 요트 투어였어요. 가격을 보니 1인당 1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좀 비싼데요. 저희는 그냥 쉬려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 표정이 변했어요. 에이, 같이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함께 가야죠. 혼자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바깥사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돈. 여행 와서 방에만 있으면 뭐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의 1인당 15만 원은 부담이었어요. 4명이면 60만 원인데 그건 너무 큰 돈이었죠.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는 예산이 좀 빠듯해서요. 사돈들끼리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안사돈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돈끼리 이렇게 따로 놀면 되나요? 함께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안사돈이 계속 설득했어요. 한 번만 같이 가요. 제발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희는 힘들 것 같아요. 남편도 저를 거들었죠. 우리는 그냥 쉬고 싶어서요. 안사돈이 화가 난 듯 돌아서서 갔습니다. 바깥사돈도 따라갔고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크게 흥미도 없었고 힘들었을 뿐더러 추가로 돈을 내기는 싫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저희는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준수와 며느리도 함께요. 날씨가 좋아서 걷기에 딱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았습니다. 돈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요. 2시간 정도 산책하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있으니까 더 좋네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랬습니다. 오후 5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다른 투숙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더니 안사돈과 바깥사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한국인 부부요. 요트 투어 갔다가 직원한테 막 화내던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안사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돈,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식당에서 봐요.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돈 부부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안사돈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돈, 오늘 투어 정말 좋았어요.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비꼬는 투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도 편하게 잘 쉬었어요. 그랬더니 안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자 다니시니까 재미없으셨죠? 우리는 정말 즐거웠는데.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가지 않았다고 서운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비꼬는 건가요? 잘 모르겠었어요.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안사돈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사돈은 구두쇠예요. 15만 원도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런데 안사돈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사실인데 뭐. 여행 와서 돈 아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준수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모가 우리 가족을 구두쇠라고 말하는 걸 들은 거죠.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참기 힘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 쓸 때는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행은 이렇게 즐기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법입니다. 저희는 저희 형편에 맞게 여행하는 거예요. 안사돈이 웃었습니다. 형편이요? 그럼 애초에 왜 여행을 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무례한 말이었거든요. 남편도 화가 난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사가 나왔지만 먹기가 싫었습니다. 분위기가 엉망이었어요. 안사돈은 계속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했고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준수가 중간에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식사를 빨리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나왔어요. 남편과 준수, 며느리도 따라 나왔죠. 복도로 나오자마자 준수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장모님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준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요? 사돈끼리 예의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방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저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안사돈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구두쇠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죠.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게 잘못인가요? 분수에 맞게 쓰는 게 나쁜 건가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또 사돈 부부를 마주쳐야 하니까요. 남은 여행 기간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마지막 날까지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아침 일정을 마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고 저녁에 마지막 석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거든요. 저녁 6시쯤 안사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마지막 저녁이니까 호텔 근처 괜찮은 식당에서 먹어요. 제가 예약했어요.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분명 비싼 곳일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니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만 참읍시다. 내일이면 끝이에요. 남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식당에 도착하니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현지 음식과 서양 음식을 함께 파는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았는데 역시나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리 하나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했어요. 바깥사돈이 메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제대로 먹읍시다. 자, 뭐 드실래요? 저는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어요. 파스타였는데 2만 8천 원이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가격대로 주문했죠. 그런데 바깥사돈은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8만 원짜리였습니다. 안사돈도 랍스터 요리를 주문했죠. 1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같이 가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절대 다시는 안 온다고 다짐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부부가 주문한 요리들이 정말 화려하게 나왔어요. 저희가 주문한 파스타는 수수해 보였죠.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은 왜 그런 거 시켰어요? 마지막 날인데 좀 제대로 드시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해요. 저는 이게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가격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바깥사돈이 직원을 불렀어요. 여기요, 와인 메뉴판 좀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술까지 시키려는 거예요. 와인은 비쌀 텐데요. 직원이 와인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바깥사돈이 한참을 보더니 선택했어요. 이걸로 한 병 주세요. 가격을 보니 3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필요 없으세요? 바깥사돈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마지막 날인데 축배는 들어야죠. 사돈도 한 잔씩만 하세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와인이 나왔고 바깥사돈이 따라줬습니다. 자, 즐거운 여행 기념으로 건배. 저는 억지로 잔을 들었죠. 한 모금 마셨는데 맛도 잘 모르겠었어요. 걱정만 앞섰거든요. 식사를 마칠 무렵 바깥사돈이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총 금액을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나눠내시죠? 저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싼 걸 안 시켰어요. 와인도 안 마신다고 했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준수, 며느리가 주문한 건 합쳐봐야 12만 원 정도였죠. 비싼 건 다 사돈 부부가 시킨 거였어요. 바깥사돈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먹었잖아요. 여행 와서 이것도 나눠내야 하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비싼 걸 시켜놓고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안사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같이 온 건데 계산은 같이 해야죠. 사돈은 참 계산적이세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계산적인 건 누구예요?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놓고 반씩 내자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먹은 것만 내겠어요. 와인은 사돈들께서 드신 거잖아요. 안사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사돈끼리 이러면 안 되죠. 분위기가 최악이 됐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봤어요. 준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낼게요. 장모한테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가 장모한테 말대꾸해? 넌 어느 편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수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 건데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창피해요. 하지만 안사돈은 멈추지 않았어요. 창피하긴. 시댁이 구두쇠라 더 창피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저희 몫만 계산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직원을 불러서 저희가 먹은 것만 계산했습니다. 12만 원을 냈죠. 식당을 나오는데 안사돈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준수, 며느리도 함께 나왔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소. 저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이게 사돈끼리 할 짓인가요? 준수가 우리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 장모가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도 따라 들어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고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 비행기에서 또 사돈 부부를 봐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남편도 뒤척이며 잠을 설쳤죠. 우리 부부는 밤새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내렸어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 귀국하는 날이었거든요. 공항 가는 버스가 8시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씻고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남편도 말없이 준비했죠. 어젯밤 일 때문에 둘 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로비에 내려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돈 부부를 또 봐야 하니까요. 7시 반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사돈 부부는 이미 와 있었어요. 안사돈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버스가 도착했고 짐을 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서로 떨어져 앉았어요. 저희는 뒤쪽에, 사돈 부부는 앞쪽에 앉았죠. 1시간 정도 걸려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마쳤어요.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안사돈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지나쳤어요. 탑승 시간이 됐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다행히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는 중간쯤, 사돈 부부는 앞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같이 앉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즐거운 추억은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앞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사돈 목소리였어요. 여기요, 승무원. 이 담요 너무 얇아요. 다른 걸로 주세요. 승무원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같은 종류의 담요만 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화를 냈어요. 서비스가 왜 이래요? 제가 돈 냈는데 제대로 된 담요도 못 줘요? 주변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승무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설명했지만 안사돈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조금 진정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바깥사돈이 문제였어요. 여기요, 음료수 좀 더 주세요.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승무원이 다시 가져다 줬지만 바깥사돈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다른 항공사가 훨씬 낫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창피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불편한 표정이었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시끄럽네. 그런데 안사돈이 그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뭐라고요? 제가 시끄럽다고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승객과 말다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이 급히 중재했어요.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 냈는데 왜요? 왜 제대로 서비스를 안 해줘요?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서 안사돈한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모두가 불편해하잖아요. 안사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은 왜 나서요? 상관없잖아요. 남편도 따라 나왔습니다. 제발 조용히 합시다. 모두 힘들어요. 그때 바깥사돈이 버럭 소리쳤어요. 사돈댁 아드님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어른한테 이게 무슨 태도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을 욕하는 건가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아들 욕하는 겁니까? 기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승무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손님들, 진정하세요. 기내에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됐소. 더 이상 상대하지 맙시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머지 비행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돈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빨리 내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짐을 꺼내고 통로로 나가기 시작했죠. 저희도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사돈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인사하지 않았어요. 짐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작게 말했어요. 우리 먼저 갑시다. 인사 안 해도 돼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짐을 끌고 빠르게 걸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죠. 뒤에서 안사돈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어디 가세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한테 집 주소를 말하고 탔죠.
준수와 며느리도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끌고 집에 들어가니 정말 안도됐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죠.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시는 저 사람들이랑은 여행 안 가겠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여행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능하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완전히 선이 그어진 거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안사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왜 인사도 없이 가셨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답장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준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한테서 연락 왔는데 답장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예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우리 집 침대가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과는 연락 끊읍시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면서 그 여행을 떠올렸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돈끼리 저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안사돈한테서 문자가 몇 번 더 왔습니다. 왜 연락이 없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남편은 아예 안사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이랑 말 섞고 싶지 않소. 저도 차단하고 싶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그냥 뒀어요. 이틀 후에는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나 봅니다. 준수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장모님이 아내한테 화를 냈대요. 왜 시댁이 연락을 안 하냐고. 저는 미안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저희 편을 들어줬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내도 이번 여행에서 장모님 행동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대요. 당분간 친정 안 갈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다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안사돈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사돈, 제가 여행 중에 좀 오버했나 봐요. 하지만 사돈도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지낼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버했다는 표현이 걸렸어요. 오버가 아니라 무례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히 불편할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본인이 잘못한 걸 모르는구만. 답장 안 하는 게 맞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석이었죠. 보통 때는 명절에 사돈끼리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미리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친정 안 갈 거예요. 아내도 그러자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괜찮겠니? 며느리 괜찮을까?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번 여행 일로 엄마한테 실망했대요. 당분간 얼굴 보기 싫다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추석 당일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전화가 왔지만 계속 무시했죠. 그러다 문자가 왔습니다. 사돈, 명절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전화 좀 받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억지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할 말이 있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 준순의 가족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추석 잘 보내세요. 며느리 표정이 밝았어요. 오히려 친정 안 가서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친정 안 가도 괜찮겠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솔직히 이번 여행 이후로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준수한테도 너무 심하게 했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행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사실 결혼 전에도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무례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넌 잘못 없어. 사돈댁이랑 너는 다른 사람이잖아.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죠. 안사돈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바깥사돈한테서는 애초에 연락이 없었고요. 어느 날 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이 아내한테 이혼하라고 했대요. 시댁이 이상하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혼?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완전히 화가 났나 봐요. 제가 편을 안 들어준다고. 근데 저는 준수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 일 이후로 며느리는 친정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준수도 사돈 번호를 차단했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안사돈을 마주쳤습니다. 마트 앞이었어요. 안사돈도 저를 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죠. 안사돈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저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안사돈 마주쳤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나았소. 이제 남남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남이 된 겁니다. 명절마다 사돈끼리 안부 전화하던 것도 끊어졌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연락하지 않았죠. 모든 소식은 준수와 며느리를 통해서만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말했어요. 엄마가 제 친구들한테 저희 시댁 욕했대요. 돈도 없으면서 여행 와서 폼 잡는다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돈 부부 생각도 거의 안 나요. 가끔 그 여행을 떠올리면 한숨이 나오지만 빨리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순의 가족은 오히려 저희와 더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고 함께 식사도 자주 했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친정보다 시댁이 더 편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여행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소. 덕분에 사돈들 본색을 알았잖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여행을 안 갔다면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죠. 차라리 일찍 안 게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명절에도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준수와 며느리가 중간에서 최소한의 소식만 전해주죠. 장모님이 건강하시대. 친정 식구들 잘 지낸대. 그 정도예요. 저는 이제 사돈 부부를 완전히 남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마주쳐도 모른 척해요. 그게 서로에게 편한 거죠. 돌이켜보면 그 여행은 제 인생에서 최악의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훈도 얻었어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함께 여행을 가봐야 한다는 걸요. 결혼식 때 몇 시간 보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일주일을 함께 보내니 본색이 다 드러났죠. 무례함, 자기중심적인 태도, 배려 없는 행동들이요.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사돈과의 연을 끊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편해졌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준수와 며느리도 행복해 보입니다. 친정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줘요.
저도 며느리가 진짜 딸 같습니다. 그 여행이 저희 가족에게 준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